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단처리 방법까지 해서 2주 연속해서 이제 기초 손바느질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지난 학기엔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의 뭐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걸 들어보니까 단처리보다도 이제 단추를 다는 일이 오히려 더 이제 자주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후기도 있고 해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이번 학기에는 그 기초 손바느질에다가 단추 달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요 단추가 우리가 이제 주로 입는 그 평상복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 단추의 유형인데요. 여기 이제 구멍이 2개 있다고 해서 이걸 2구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4구 단추, 그다음에 요렇게 뒤에 이렇게 뻘떡 튀어나와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고리 같은 게 이제 달려 있는 요런 그 단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바지 앞 여밈이나 뭐 스커트 옆쪽에 이제 훅앤 아이라고 해서 요거를 걸게, 그다음에 이제 거는 장치가 있는 요렇게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 단추류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 이제 단추 없는데 하고 이제 걱정을 막 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뭐죠?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단추를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사기가 싫으면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큰 걸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일단 구멍의 개수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2개짜리, 4개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형태, 뭐 이렇게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집에 있는 자기 옷에서 요거를 떼가지고 실습을 한 후에 다시 제자리에 붙이는, 그러면 정말로 아주 완벽한 실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사거나 뭐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정 못 구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떼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단추 다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던 이제 그 옷감에다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달아도 된다고 하려다가 그러면 이제 너무 여기저기 달 것 같아서, 보통은 어떤 형태냐면 요 감침질 한데 여기 약간 스페이스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변은 2번씩 접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여유가 없지만, 요 감침질 한 부분에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 좀 여유가 없다 할 때는 그냥 이제 이런 남은 공간에다가 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2구 단추를 먼저 달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 꿰고 뭐 매듭 짓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뒤쪽에서, 그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단추를 달아야겠다고 작정한 곳에다가 뭐 핀을 꽂거나 연필로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만, 이제 그 옷에다가 겨냥을 하고, 이제 뒤쪽에서 매듭을 진 바늘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 한쪽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아주 쉽게 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요 땀의 크기는 뭐냐면 단추구멍의 간격하고 똑같으면 좋아요. 여기에 요 단추구멍에 요 간격 있죠? 2개 구멍 사이에 간격만큼의 땀을 떠서 이렇게 떠서 바늘을 올리고 쭉 잡아다니면 이제 단추가 이렇게 천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짝 딱 붙여버리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추의 그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옷을 앞자락하고 그 속자락을 이렇게 잠그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은 잠그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 실기둥에 높이가 생겨야 되는데, 이때 실기둥의 높이는 아주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단추가 달리는 옷
앞단의 높이, 앞단의 두께, 그러니까 즉 단추구멍이 뚫려 있는 그 앞자락의 옷감의 두께에다가 살짝 여유분을 더한 뭐 그 정도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두껍지 않은 옷감, 코트 같은 경우에는 한 0.5 이상 cm 이상 되겠습니다만 뭐 셔츠나 이런 경우에는 한 3mm 정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이번에 실습 뭐 이렇게 보기 쉬우시라고 요 정도? 한 3mm 정도 기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왔으면 다시 처음에 넣었던 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다시 여기로 바늘을 뽑죠.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아까 왜 우리가 그 두 구멍의 간격만큼 남겨놨었는데요. 거기를 다시 실로 똑같이 바늘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다시 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멍에 넣고 다시 여기다가 넣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뭐 실의 굵기에 따라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냐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만 저는 세 번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다시 처음과 같이 바늘을 빼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바늘을 내려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이제 요 실기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감아줘요. 요 실기둥에다가 실을 한 서너 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천 뒤쪽으로 바늘을 보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다 달아졌나 확인을 하고 튼튼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잡아 다니고 우리 배운 그 매듭법을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그래서 뒤쪽 단추를 달았을 때 뒤쪽이 좀 말끔해야지 예쁘겠죠? 그래서 바짝 실을 끊어주면 2구 단추가 달렸고 여기 실이 뭐 울퉁불퉁하거나 하지 않고 매끈한 다음에 요 실기둥의 높이가 적당하게 옷감 그 앞섭의 높이만큼 만들어지고 꽁꽁 감았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구 단추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4구 단추를 달아 보겠는데요. 4구 단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멍이 4개라는 뜻이고요. 그 4개 구멍에 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두이자 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다는 방법이 있고요. X자 형태로 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약간 새 발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2구 단추를 달 때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까만 단추에 이렇게 빨간 실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조금 더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단추와 옷감과 어떻게 하면 가장 비슷한 실을 써서 잘 안 보이게 하느냐도 또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모양을 낸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탄탄하게 아주 잘 떨어지지 않게 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어떤 디자인상의 이유가 있어서 색실로 뭐 어떤 그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는 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그 2구 단추에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걸 했으니 이번에는 X자로 한번 4구 단추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좀 그 흰색 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이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추랑 조금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색. 그래서 요 기본 바느질 할 때도 제가 흐린 색의 실은 쓰지 말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흰색 실을 이용해서 4구 단추를 X자 형태로 한번 달아 볼게요. 마찬가지로 실을 이제 보내서 뒤쪽에서 단추 다는 곳에서 바늘이 올라온 다음에 처음 두 구에 대해서는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자 형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멍 간격만큼 여기서 이렇게 뜨죠. 떠서 여기까지는 2구랑 똑같아요. 2구랑 똑같고 지금 이 단추는 그 사이즈를 보니까 코트용 단추이기 때문에 꽤 실기둥의 높이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간격을 좀 넓게 잡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2구 단추 3번 했는데 여기서도 3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이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이쪽 방향은 완성이 됐으니 이제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아까 나오지 않았던 그 구멍에서 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바늘을 빼고 뺀 다음에 쉽지 않네요. 이걸 찍으면서 하려니까. 자, 바늘이 나온 다음에는 아까랑 이제 대각선이 되는 방향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자, 대각선이 되는 방향에서 바늘이 나왔고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실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시 X자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그 단추라면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실이 조금 짧게 끼워져서 이 상태에서 다시 실기둥을 꽁꽁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바늘을 보내죠. 그래서 뒤쪽에서 확인 한번 하고 바늘이 길어서 일단 자를게요. 자르고 여기서 매듭을 한번 튼튼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사구단추, X자형의 사구단추가 달려있고 여기에 실기둥 탄탄하게 맺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사구단추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X자형 뭐 어려울 건 사실 없는데 이제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렇게 2개 나란히 해도 좋고 나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거 다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하면서 생각하니까 요거는 이제 실을 2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것은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제일 복잡하고 일이 많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나 요거 중에 한 가지 달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고리가 있는 형태 요 단추를 달아볼게요.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쉬워요. 쉽고 요거는 조금 그 셔츠라기보다는 약간 아우터에 좀 많이 다는 경향이 있고 이미 고리가 있기 때문에 실기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달아볼게요. 자, 다시 매듭진 바늘이 밑에서 올라오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여기 고리에 관통을 하고 여기는 구멍에 그 간격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옷감을 뜨듯이 올라오고 쭉 잡아 다니고 다시 걸어서 요 밑을 살짝 뜨고 조금만 뜨면 되겠죠. 아까는 단추구멍에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사이가 벌어졌었지만 이렇게 해서 또 고기를 살짝 뜨고 그래서 지금도 한 3번 했는데요. 조금 더 해볼까요? 요거는 실기둥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좀 잡아 다니면서 바짝 달면 될 것 같아요. 실기둥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요 고리가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추구멍 부분에 단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통과할게요. 3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도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도 되지만 단단히 잡아 다니고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뜨고 요때도 실기둥을 조금 이제 물론 간격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기둥을 몇 번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기둥을 감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확인한 다음에 뒤로 바늘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 다니면 이렇게 달려져 있죠. 뒤집은 다음에 매듭을 짓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고리가 달려있는 요
단추도 이제 달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기둥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길게 되면 단추가 너무 이렇게 옷을 잠갔을 때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바짝 다시고, 너무 바짝 달아서 나는 이거 실기둥을 감을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안 감고 바로 매듭을 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구, 4구, 그 다음에 고리가 있는 형태의 단추를 달아봤고요. 이제 나머지 요 훅의 나이 요걸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훅의 나이 중에 요 I 부분을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키고 요 동그라미 여기 이제 그 바느질을 해야 되는 그 원 중에 요 위쪽 부분에서 먼저 바늘이 올라오게 이렇게 바늘을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달아도 되지만, 달아도 된다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이제 정석인데요. 실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올라온 데서 바로 옆에 바늘이 들어가고 요 동그란 구멍 안으로 바늘이 나와요. 그러면 실이 이렇게 해서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꼭 잡아 다니세요. 이게 버튼홀 스티치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리입니다. 다시 실을 돌려서 그 옆에서 찝고 원 안에서 바늘이 나오고, 그래서 실을 또 잡아 다니고, 실을 돌리고 바로 옆에서 뜨고 원 안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달았을 때 모양도 예쁠 뿐더러 굉장히 튼튼해서 잘 안 떨어져요. 자, 바로 옆에서 뜨고 구멍 안으로 나오고. 그래서 프렌치 그 자수 중에 버튼홀 스티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바느질입니다. 제가 카메라 때문에 잘 못 돌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실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옆에 뜨고 안에서 바늘이 올라와서 실이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옆에서 또 뜨고.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바늘이 들어가고 원 안으로 바늘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까 그 동그랗게 비어있던 그 부분이 지금 실로 채워졌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촘촘히 채워야 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심하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들이 매듭이 쭉 해서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뒤쪽에서 그 매듭을 짓지 말고요. 자, 이렇게 실을 뒤로 보낸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럼 뒤에 될 수 있으면 매듭이 없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잡고, 그래서 실이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또 실을 돌려요. 이렇게. 아이고. 실을 돌린 상태에서 실을 돌리고 그 옆에서 뜨고 가운데로 올라오고, 또 실을 돌리고 옆에서 뜨고 구멍으로 올라오고. 가장자리 하니까 이게 실이 자꾸 걸려서 나쁘군요. 자, 실을 한 바퀴 돌리고 옆에서 떠서 가운데로 올라오고. 그래서 꼭 잡아 다니세요. 돌리고 옆에서 뜨고 가운데로 올라오고. 그래서 요거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바지 앞부분에 이렇게 훅의 나이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까 단추처럼 실기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옷감 바닥에 딱 붙여야 하는 요런 그 바느질법에는 요 버튼홀 스티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깨끗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이제 오래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이 그 동그란 그 쇠가 거의 안 보이게 됐을 때까지 버튼홀 스티치를 촘촘하게 해준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실을 뒤로 보내죠. 보내면 뒤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매듭하지 않고 건너갔기 때문에 실이 한 번 있고요. 그 상태에서 매듭을 짓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말끔하게 요 양쪽으로 버튼홀 스티치가 아까 제가 한 7, 8번 했나요? 다 6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달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훅 부분을 해볼게요. 근데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이제 요 동그라미 위쪽에서 바늘이 먼저 올라오고 실을 돌려서 버튼호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버튼호를 이렇게 해서 단단히 잡아 다니고 옆에서 또 바로 옆에 이제 바짝 바로 옆에서 바늘이 들어가고 요 쇠 원 안으로 바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잡아 다니면서 그 옆에다가 매듭을 매주는 거죠. 그게 이제 버튼홀 스티치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단단히 매주고. 그래서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뭐 구하실 수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바느질은 똑같으니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촘촘히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매듭 짓지 말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매듭이 많으면 옷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돌려서 이제 여기서 바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2번만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호울이 3개이기 때문에 자, 2번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좀 촘촘히 많이 해보시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위로 나오면 되겠죠. 요 위로 나와서 뒤에서 매듭 이제 딱 시작과 끝 2번에만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자, 3번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듬성하면 안 되고 이제 촘촘히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튼튼하라고 이걸 하는 건데 이거 한 1~2번만 왔다 갔다 하고 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요거 3번만 할게요. 이제 같은 걸 자꾸 반복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이제 버튼홀 스티치를 단단히 잡아 다니고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바늘을 빼서 뒤쪽은 이렇게 실이 건너간 자국만 딱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요번 주까지 기초 바느질에 해당하는 그 이제 첫 번째 기초 바느질, 그 다음에 2번째 주에 단처리 방법, 그 다음에 3번째 주에 단추와 후계 나이를 다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마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주에 걸친 기초 바느질 하기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2주간에 걸쳐서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만 찍어서 보냈었는데요. 그때도 제발 사진만 보내지 말고 이제 편집 상태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사진만 보내서 제가 피드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이제 제대로 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첫 번째 주에 했던 그 기초 바느질 5가지에 대한 내용, 사진과 내용. 그 다음에 2번째 주에 4가지 단처리 방법에 대한 사진과 내용.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 주에 한 그 단추 3가지, 4가지. 단추 3가지와 이 후계 나이에 대한 그 실습과 내용을 사실은 요게 이제 완성되면 한 그 옷감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사진 같은 것은 찍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설명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 바느질은 뭐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고 했을 테니 어떤 후기라든가 어떤 뭐 감상, 평 뭐 이런 거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은 그 매주 제가 이제 리포트를 내고 그거를 매주 제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15주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 나가는 3주를 뺀 12주간에 여러분들이 낸 그 레포트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게다가 비대면인 경우에는
제가 뭔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거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보고서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보고서를 너무 대강대강 쓰면 제가 뭔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잘 주고 뭘 하고 싶어도 드릴 그게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선생님이 되든 뭐가 되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보고서 다 똑같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쓴 보고서와 아닌 보고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학기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열심히 실습을 했으니까 또 잘했으니까 그냥 대강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고, 보고서, 이 실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실습을 정리해서 남에게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는 그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며칠인가요? 7일이죠. 내일인가? 7일, 14일까지, 보고서는 14일까지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 보고서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 거기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 동영상이 지난 학기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는 그거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거기서 별로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쪽지에서 알려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단추 좀 잘 달아보시고 보고서 잘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만나요.